안 나가는 악성 재고 이불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판매가 원래 매출이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10만 원도 안 되던 금액이 이달에는 지금 보름도 안 지났는데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이런 결과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브랜딩을 하면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그게 그 역할이 결국 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핸드폰 충전 케이블 있잖아요. 고속으로 충전되고 우리 이제 차에 앞뒤로 다 꽂아놨어. 진짜 잘 돼요. 기능적으로도 다른 저가형 제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갔겠죠. 쿠팡에서 케이블 사봤을 때 이런 OPP 봉투로 그냥 일반 그런 지퍼 봉투로 오는 것도 있고 이런 박스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제품을 받았을 때 이 제품이 합당한가를 생각했을 때 차지하는 게 포장이거든요. 이 패키지거든요. 대표님이 이거를 고가 정책 브랜드를 갔을 때 분명히 이 케이스의 완성도를 신경을 썼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프린트도 보면 되게 입체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봤을 때 이게 싸다고 느껴져요? 비싸다고 느껴져요? 솔직히 이게 저가형으로 느껴져요? 저는 이게 저가형으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그쵸? 이게 이런 부분이에요. 제품은 하나 갖고도 포장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도 많이 테스트한 거고 대기업에서도 많이 한 거예요. 이 똑같은 포장에 이 케이블이 다이소에서 파는 케이블이야. 다이소에서 케이블이야.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에 내부적인 게 더 고급지게 만들었고 박스도 더 고급지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가격이랑 좀 더 비싸게 팔거나 비슷하게 팔아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요. 포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소비하겠다는 이해, 즉 구매할 만한 명분에 대한 메시지만 정확하게 주면은 여러분의 제품은 10,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사 먹어요. 롯데샌드, 초코파이, OS 되게 작아졌죠. 근데 케이스는 바뀌었어요.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요. 내용은 더 작아지고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됐어? 비싸졌잖아요. 물론 물가 상승률이 있기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거예요. 영화 중에서 명대사 있잖아요. 명분이 있어야가 아닙니까?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명분 자체가 어떻게 기준을 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명분이 판매자 입장에서 매출이고 돈이고 맞으면 소비자 입장은 상품이지고 브랜드의 가격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이 명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달하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매출이 나오면 오케이, 이만큼 마진 나오면 오케이. 구매자가 이 가격으로 이걸 구매하면 오케이. 이거에 대한 상품의 질에 내가 만족하면 오케이. 이 명분을 어떻게 전달해 주냐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 이 기준은 결국 명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였어? 4X라지, 5X라지 이게 제일 먼저 나갔다고 했죠. 그럼 뭐야? 우리 같은 비만인들은요. 디자인, 가격, 브랜드 얘네가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재고가 있냐 없냐. 왜 공감하고 그래? 네? 있냐 없냐. 이게 1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범 대표님께 빅사이즈가 먼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스몰 사이즈 제일 작은 거 28인치 이런 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제일 많아? 옷가게에서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모든 브랜드가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제일 잘 나갈 것 같죠? 왜?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뭐예요? 공급도 많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돼? 빅사이즈가 수요는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뭘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점유율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빅사이즈 제품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더 받아야 돼요. 저 같은 비만인들은 뭐가 1번이랬어요? 가격? 브랜드? 아니야. 우리는 재고가 있어야 돼요. 10,000원 더 비싸도 얘가 재고가 있어. 우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내 생각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판매에서는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그건 내가 돈을 썼을 때고 우리는 소비자가 돈을 쓰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대표님 무드등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매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샘플링을 한 20개 정도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돈 주고 샀다라고 하면 저는 반품할 것 같거든요. 어느 부분을 보고 시장성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뻐서 조명등이니까 예쁘니까 소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수요가 있겠다 싶어서 샘플링을 순수하게 되면은 웹상으로 디자인만 보고 고른 거네? 네. 그렇게 하기 좀 어려워요. 특정 디자인이 내 눈에는 예뻐. 그러면은 이거 국내, 해외든 간에 실제로 파는 걸 사봐야 돼요. 사서 보고 제품의 만족도를 보고 이 괜찮은 그때 중국에 샘플을 요청하는 식으로 가야 돼요. 샘플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를 사본 다음에 이 제품의 완성도가 있고 괜찮다 하면 이 제품 그대로 업체에 맡겨서 공장을 찾아달라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뻐서 샘플을 신청하면 지금처럼 다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만 하는 제품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봤는데 이거는 나밖에 없고 아무도 안 나와.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이걸 굳이 할 만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눈에만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 내 눈에만 이뻐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지 결국 수요가 높은 제품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사보고 이 제품을 보고 이 기준에 맞춘 명분으로대로 샘플링을 해서 공장을 섭외하는 게 시간과 돈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네에 없는 것들만 위주로 아유,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브랜딩이 된 상태에서 이걸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방면으로 어느 정도 고객층이 확보가 된 상태에 있는 군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반복이 결국 뭐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하는 일이 계속 반복적인 일하고 이것만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반복의 한 끗 차이가 여러분들 브랜드 제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택배 싸고 포장하고 물건 등록하고 다 하죠. 요즘 블로그나 인스타 다 한 것처럼 물건도 파는 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나라든 다 해야 되는 다. 그래야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UDT 프로젝트 기간 동안 2달 동안 했던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남은 2주, 3주가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업을 키워나가는 성장에 대한 방법과 제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전략적인 거를 꼭 많이 배워들고 가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기반으로 이중혜 대표님께 어떠한 제품들이 중국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좀 더 배우시면 다음 주에 저희랑 봤을 때 좀 더 다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시간 넘게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